반갑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몇 화죠? 18회인가요? 이거 아마 나온만 한 20? 20? 드디어 19 20회인가요? 아니면 20? 데뷔어버. 팟캐스트를 시작하기 전 많은 영상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영상 중에 하나가 일단은 뭐였더라? 5개인가 내면은 상위 50%고 20개를 내면은 상위 1%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99%의 팟캐스트가 에피소드 20개까지 안 하고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20개를 버티기만 해도 상위 1%가 된다라는 그런 스탯이 있었는데 그걸 보고 뭐 야 20개도 못 찍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20화까지 왔는데 어떤 소감이 어떠신가요? 맞긴 한 거죠 20화 이거 20 아니면 19? 뭐 20화라고 칩시다. 20화라고 치고 소감? 뭐 생각보다 쉽지 않다? 그니까 생각보다 어려운? 맞아요. 뭔가 계속해서 새로운 주제거리들과 뭔가 새로운 인사이트를 이렇게 내뱉는 게 매주 그니까요. 쉽지 않고 그래도 재밌네요. 네, 그렇네요. 계속 할 계획입니다. 예. 네, 함께 더 즐겁네요. 네. 캡 같은데? 아니면 진짜입니다. 아 진짜요? 네, 진짜입니다. 저도. 캡이라뇨. 아니 표정이 너무 좀. 네, 부끄러워서. 오케이. 좋은 얘기를 좀 오해를. 이제 또 일을 하면 사실 서로 좋은 얘기를 또 안 하게 되니까 이게 뭐 크리틱하고 고칠 거만 얘기하고 뭐 그치. 좋다는 얘기 사실 잘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20회 기념에 맞춰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 20회 특집? 네. 20회 특집? 칭찬 1회? 아 칭찬 1회씩 하고 할까요? 네, 좋아요. 아. 그럼 진지하게 이거 생각해보고 칭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할까요? 제가 먼저 할까요? 제가 좋아요. 그랬으니까. 예. 굉장히 부끄럽네요. 일단은 칭찬이라. 칭찬이 참 어렵단 말이죠. 없는? 아니야 있지. 짜내는 중? 아니야. 뭔가 이제 불평이나 크리틱을 하려면은 필터링 없이 바로 나오는 것 같거든. 근데 칭찬을 남한테 하려면 오히려 내 자신한테 검열을 하는 것 같아. 이거 왜 그러는 거지? 뭐 부끄러움이 조금 큰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사실 이렇게 비전이 맞는 사람과 같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또 칭찬이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한. 근데 여기서 이제 세그웨이로 이제 오케이, 나아가야 되니까. 오케이. 이제 뭐 꾸준한 워크 에틱 굉장히 일단은 감명 깊고 또 매일매일 나온다는 게 또 쉽지 않으니까 그게 굉장히 감사하고 또 이제 뭐 저의 성격적인 사실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그거를 저도. 어쨌든 뭐 많이 이해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뭐 앞으로 더 크게 발전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칭찬이었는지 좀 뭔가 감상이었는지는 살짝. 칭찬 아니야? 일단 work ethic 그거는 뭐 칭찬이긴 하다. 그리고 이제 좀 많이 이해해 주려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모습이 칭찬이죠. 칭찬이긴 하네. 어프리시에이션에 가까울 수 있겠다. 그러니까 내가 내 뜻이 좀 그 말이었어. 예. 저는 제가 칭찬 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내 주변 사람들이 팟캐스트에 대한 감상을 할 때 많이들 이제 오메가의 인사이트, 이 사람이 굉장히 똑똑하고 그런 좋은 포인트들을 많이 찝고 그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많이 영감을 준다 이런 그런 거 많이 봤는데 나도 항상 그렇게 느끼고 있고 또 동의합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또 K-팝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도 칭찬드리고 싶네요. 네. 예. 단가요? 따뜻한 칭찬 없을까요? 따뜻한 칭찬. 네. 뭐 당연히 이제 친구와 같이 일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큰 축복이고 또 나를 또 이렇게 크리에이티브한 존으로 이렇게 나를 이끌어준.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런 월드에 날 또 잘 융화를 시켜준 그런 면에서 또 감사하다는 말씀도 감사합니다. 드리고 싶네요. 예. 극찬이시네요. 감사합니다. 존중합니다. 예. 네. 난로가 없어가지고 좀 이런 뜨거운 분위기를 연출을 해야 되는 점이 있었네요. 억텐. 억칭? 억지로 뜨겁게. 네. 친구랑 일을 하는 게 이게 축복이기도 한데 힘들 때도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언제가 이제 뭐가 이유일까? 그냥 이게 어쨌든 만약에 그냥 업무로만 본다. 이러면 사실은 내가 이 사람이랑 그냥 일만 하면 되지. 이 사람에 대한 개인적인 만약에 그런 뭐 성격들이나 이런 차이에서는 어느 정도 조금 스테이 어웨이하거나 이그노어 할 수 있는 것 같거든. 그냥 일만 잘하면 됐지. 뭐 이 사람이 뭐 하든. 근데 그만큼 또 케어 안 하는 것 같기도 해. 만약에 그치. 내가 뭐 그냥 직장 비즈니스적으로 만난 사람이 있다고 치면은 이 사람이 뭐 오토바이 사고가 났어. 이거 너무 익스트림한가? 아니면 거기까지 거긴 좀 심했나요? 어. 아니 뭐 어쨌든 뭐 이 사람이 만약에 뭐 도박 중독에 걸렸어. 이 업무에 지장이 없는 상, I probably won't give a fuck. 뭐 하든가 말든가. 알바 아닌. 그러니까 일이나 같이 하는 게 중요하지. 근데 이건 친구니까 사실은 뭐 준호 씨가 도박 중독이라는 건 아니지만 예. 어쨌든 그만큼 케어를 하기 때문에 또 이제 케어를 하는 만큼 또 아무래도 거기서 스트레스도 있겠죠. 그래서 뭐 그런 지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뭔가 그냥 I don't give a fuck을 그냥 일만 하면 되지 이게 아니잖아. 그래서 뭔가 그치. 말하는 것도 조금 더 많이 말할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뭔가 건들 수 있는 포인트도 더 다양한 것 같고. 맞아. 분간이 좀 그래도 덜 분명하니까 그 개인적인 삶이랑 그게 좀 많이 오버랩이 되면서 좋은 점도 당연히 있는 만큼 그만큼의 이제 안 좋게 가면 또 안 좋게 되는 거지. 근데 이게 크리에이티브 워크에 제가 보기에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크리에이티브한 워크를 하는데 그냥 공적으로 업무적으로만 이 사람이랑 일을 해. 그러면은 좋은 작품이 나오기가 저는 개인적으로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은 진짜 이 사람이랑 다양한 레벨로 연결이 돼야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대화를 하든지 아니면 미디엄이 음악이면 음악을 하든지 더 재밌고 조금 더 솔직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밴드들도 뭐 오아시스 이런 거 보면은 리암 갤레거랑 노엘 갤레거랑 싸우고 걔네는 심지어 가족 본드까지 있어. 얼마나 힘들겠냐. 친구인데 가족이고 음악도 같이 하고 돈도 벌어야 돼. 그런 게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또 어려운 포인트는 이제 크리에이티브한 건 사실 답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치. 뭐 이거를 사실은 스탯으로 증명하기도 애매하고 뭔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맞다 아니다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이게 롱런으로 어떻게 뷰가 나올지도 모르는 거고 아니면 어떻게 뭔가 알고리즘의 어떠한 영향을 통해서 이게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거고 다이렉트하게 코릴레이트 되지 않으니까 그리고 사실 뭐 크리에이티브적으로 좋음이랑 나쁨이라는 것도 사실은 애매한 포인트니까 그치. 그래서 정답도 없는 애매한 포인트를 친구와 함께 이걸 돈을 벌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그치. 정답이 없는데 너가 맞네, 내가 맞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그 뭐라 그래. 대결이라기보다 대립이 많으니까 뭔가 크리에이티브한 면에서. Yes. 그래도 나는 내가 이게 더 맞다고 믿는 거잖아. 그치. 근데 만약 그거에 이제 찬성이 안 될 경우에는 좀 대립적으로 가는 경우가 어쩔 수 없지. 왜냐면 답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맞아. 그런 것 같아. 그런데 또 거기서 뭔가 그냥 업무적으로만 만나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이럴 수도 없는 거고 친구로 먼저 시작을 했으니까 돈도 벌어야 되고 뭔가. 근데 돈이라는 거는 근데 확실한 포인트가 있는 거잖아. 이 크리에이티브적으로 좋고 나쁨이라는 건 불확실한 것인데 불확실한 것으로 확실한 것을 뭔가 받아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게 뭔가 우리가 이걸 하는 목적이 뭐 당연히 돈만 있다는 건 아닙니다. 있어야겠죠 당연히. 근데 그냥 우리가 재밌으면 돼가 목표였으면은 덜 스트레스 받았을 것 같기도 하거든. 그냥 그럼 재밌는 게 답이야. 그럼 재밌는 것만 하면 돼. 근데 이제 어쨌든 이걸 계속 하려면은 돈이라는 뭔가 확실한 어떠한 숫자적인 게 필요한 것인데 이제 그거를 위치하는 게 이제 굉장히 까다로운 프로세스다. 그래서 뭐. 근데 그러면은 만약에 예술가들 특히 좀 더 순수 예술하는 뭐 페인터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나도 잘은 모르지만 좀 더 부잣집에서 오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거든. 실제로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런 프리덤이 필요하잖아. 맞아요. 이걸로 돈을 당장 뭔가 벌어서 먹고 살 그 타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근데 그게 오히려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안 좋다고 생각하세요? 집에 돈이 많은 게? 아니 그러니까 돈이 많은 아티스트가 돈을 딱히 걱정하지 않으면서 자율적으로 크리에이티브하게 살 수 있는 거랑 그래도 어느 정도 이런 시장의 니드랑 자기가 이거를로서 경제적인 어떠한 뭔가를 이루어야 되는
그럼으로써 아트가 더 좋아지는지. 뭐가 더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뭐 근데 다시 또 거기로 돌아가자면 아트가 좋고 나쁨을 일단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But I get your point. 어렵네요. 어려운 문제네요. 왜냐면은 만약에 집에서 서포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 이걸로 어쨌든 돈을 벌어야 되는 것인데 돈이라는 건 결국에는 대중들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대중들의 생각과 시선을 신경 쓸 수밖에 없단 말이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가 100% 표현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순수성은 조금은 줄어들 수 있는 것 같아. 그냥 아예 상관없이 막 만드는 거보다. 근데 뭐가 좋은 예술인지 그냥 내가 100%내 표현을 해서 좋은 예술이냐? 그건 또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무도 못 알아듣고 만약에. 그렇지, 뭐 대중 예술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도 나름대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예술하시는 분들 중에 부잣집인 분들이 많은 거는 팩트입니다. 네, 그치. 적어도 막 정말 생계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막 부모님까지 내가 막 도와줘야 되는데 뭐 그림을 그린다 이런 거는 사실 정말 쉽지 힘들긴 않죠. 하지. 그치. 그러니까 음악이 그나마 대중예술에 가깝기 때문에 조금 사실은 뭐 내가 안무를 현대 미용이나 무용이나 아니면은 그런 그림이나 추상화를 이런 그리는 사람이라면 사실은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뭐 아무래도 음악 쪽은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이제 그쪽은 더 힘들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런 현대 무용 이런 거 하는 사람들 보면은 많은 부분 되게 서로 정부 지원금으로 많이 이렇게 생계 지탱하고. 그 카르텔에 저희 또 한번 당한 적이 있잖아요. 아, 그랬나? 그 뭐 어떠한 레이브라고 해서 갔는데 알고 보니까 현대 무용 맞아. 대중들을 상대로 뭔가 이건 사실은 현대 무용입니다라고 하는 낚시까지 예술로 표방하는 거에 우리는 레이브인 줄 알고 가서 돈까지 무슨 3만 원인가? 그러니까 뭐 입장료가 싸지도 않았어. 관객을 상대로 뭔가 이런 거를 다른 걸 보여주면서 그것까지 관객까지 예술 작품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입장료까지 받는 거는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은 이게 어찌됐든 어떠한 경제적인 밸류를 창조하지를 않으니까 그들의 예술성이 많은 부분 예술성 자체도 좀 고이는 느낌이 있다 그래야 될까? 오케이.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리그가 되는 거야. 그치. 이게 원래 그렇지. 대중예술이 아니니까. 근데 그게 그러면서 자기들만의 리그로 계속해서 어떠한 새로 더 샤프하게 이렇게 깎아내리는 그런 건 있는 것 같거든. 뭔가 제가 어떠한 새로운 무브를 했어. 그러면은 그게 자기네들 씬 안에서는 이런 게 있는데 그냥 좀만 더 크게 보면은 되게 고인다라는 느낌을 받기가 쉬운 것 같더라고. 뭔 말인지 알 것 같아. 자기네들끼리만 아는 코드가 계속 그리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자기네들끼리 어떠한 차별화를 하려고 뭔가를 막 만들어내. 새로운 어떠한 거를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창조적인 밸류를 만들어내느냐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거든. 오케이. 그게 항상 그렇게 이어지는 것 같지가 않아. 뭔가 자기네들끼리 인정하는 어떠한 언어가 생기고 계속 그게 고이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좀 뭐가 맞나 싶긴 하더라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나만의 순수성 vs 남의 대중으로서의 어떠한 밸리데이션 슬래시 뭔가 밸류. Yeah. 그 밸런스가 좀 중요한 것 같아. Yeah, that remind me of this drummer. 일본인 드러머가 있는데 이름을 까먹었는데 타켓인가? 어쨌든 약간 익스페리멘탈 드러머가 있거든. Yeah, I want you to see that and see how you feel. 이토 타케시? 아니. 그래서 어쨌든 찾아주세요. 그 약간 그림도 막 그런 거 있잖아. 무슨 뭐 아마 뭐 아방가르드 드러머 이렇게 쳐야 될 수도 있어. 어린아이가 그린 그림이랑 현대 미술의 거장이 그린 그림이랑 비교해가지고 맞추기 이런 것도 하잖아. 그게 뭔가 어쨌든 너가 말한 그런 포인트에 좀 가까운 것 같거든. 뭔가 더 새로운 거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돌고 네 바퀴 돌아가지고 뭔가 결국에 너무 꼬았으니까 사실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야 이게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또 뭐 그거 하시는 분들은 근데 이게 약간 뭐 영화도 비슷한 것 같고 막
3시간짜리 뭐 누벨버그인지 뭔지 4시간의 무성 영화를 보고 음악도 약간 사일런트 필름 뭐 이런 거. 음악도 뭐 비슷한 것 같고 막 사실 앰비언트 음악도 우리는 좋아하지만 네. 사실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듣기에는 뭐야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 뭐 우리가 엄청나게 딥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옷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옷도 뭐 우리는 뭐 현명하게 있는 편이긴 하지만 막 you know those people. 아방가르드 아방가르드. 스타일. 꼼데가르송 런웨이 컬렉션 다 사서 입는 분들. 그러니까 음식도 마찬가지고 그 분자 요리 아시나요? 뭐 밍글스? 그런 막 정확히- 파인 다이닝 막 그런. 약간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닙니다. 정확히 압니다. 정확히 뭔지 모르겠는 말을 하면은 조금 별로더라고요. 제가 팟캐스트를 우리 걸 다시 들어보면서 말하는 게 그럴 거면은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뭐야? 이럴 수 말하지 있다. 말고. 확실합니다. 오케이. 일단 이렇게 말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뭐 그리고 분자 요리가 뭔데요? 직접 제가 확실하게 아는 거는 좀 분자적인 어프로치를 해가지고 이제 통상적인 음식의 개념이랑 아예 다른 거야. 그래서 뭔가 마시멜로야. 근데 먹으면 감자 맛이 나고 약간 그런 씬이 있더라고. 한국에도 레스토랑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음식에도 그런 게 있고 어쨌든 다양한 인간의 표현성에는 좀 그렇게 좀 가장 뾰족한 창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해. 근데 I think it's necessary. 결국 거기서 탑다운으로 점점점 내려와가지고 물론 희석됐겠지만 그 영향이 결국에는 상업 예술로 내려오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어려운 질문인 것 네. 같습니다. 저희는 몇 단계일까요? 이 팟캐스트는 미디어 이거는- 예술로 보자면 몇 단계일까요? 미디어라는 그냥 인더스트리 유튜버. 자체가 확실히 그냥 훨씬 더 가까운 음, 그런 상업적인 거나 아니면 대중들에게 음, 이해도로 치자면은 접근성이나 훨씬 더 발음 업 느낌? 뭔가 우리가 여기 와가지고 막뭐 이해 못하는 말을 하는 것 같지 않거든. 그런데 사실 댓글에서 또 그 얘기로 넘어가자면은 편이 그거? 뭐 초마이너들이 모여가지고 뭐 예술병 걸린 애들이 보기 딱 좋은 채널 뭐 이런 피드백들이 있어. 근데 어쨌든 그 사람들도 우리 거를 보고 사일런트 무비 혹은 분자 요리의 어떤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뭐 나름 파이오니어적인 게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자화자찬을 좀 해보자면은. 뭐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훨씬 더 뭔가 쇼츠의 파급력을 보자면은 그래도 많은 사람들과 그 공명하는 지점이 더 넓은 것 같다는 생각? 그래도 많이에게 뭔가 바로 이렇게 보기 바로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건 것 같긴 해. 그쵸. 어쨌든 많이 시청해줬으면 좋겠네요. 예.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스. 다음 주제 뭐죠? 러닝 크루입니다. 러닝 크루. 러닝 크루 좀 보셨나요? 그 길 가다가 이제 스파르탄 많이 군인들 봤지. 마냥 몇십 명씩 떼지어가지고 뛰어다니면서 스피커 보통 이제 JBL 스피커 2개는 일단 나오고 맞아요. 그 중에 가장 리더격인 알파메일인 분이 보통 맨 앞에서 릴베이비 혹은 퓨처 노래를 틀으시면서 그걸 어깨에 메고 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 맨 뒤에는 이제 보통 카메라가 또 있어. 맞아. 후레쉬. 주로 또 DSLR 들고 이제 뒤에서 영상 찍으시는 분들이 꼭 한 명은 붙더라고. 그래야 이제 좀 파이널 크루가 되지. 근데 그들의 뭐 당연히 의견이 엇갈리겠지만은 조금 눈살을 찌푸리는 의견이 조금 더 대다수인 것 같거든요. 제가 인터넷을 조사해본 결과 조 대표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나는 보기 좋다고 생각할 때도 있고 또 굳이 꼬아서 생각해 보자면 그거를 좀 안 입고 하는 사람들이 나는 안 하고 나는 좀 지금 치킨 먹고 나왔는데 저 사람들 되게 좀 건강한 척하네라는 거에서 그냥 배 아파서? 좀 깎아내려 하는 것도 있지는 않을까 조금은 라는 생각도 하긴 하는데 또 반대편에서는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좀 너무 자기네들이 하는 거에 심취해가지고 harm을 커서 하는 것도 맞는 것 같아.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길막하고 약간 이런 건가? 길막하고 길막이 큰 것 같은데.
그리고 막 뭐 소리? 지나가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뭔가 조금 뉘앙스를 조금 퍼스하는 아. 부분도 있긴 하다. 그 오바 떠는 한마디로. 한강에 자전거 타보신 적 있나요? 있죠. 그래서 그 이제 거리의 러닝 크루가 또 이제 한강 도로에서는 이제 그 로드 자전거 타시는 분들 약간 그렇게 하거든. 떼거지로 다니면서 개빠르게 케이던스 120, 140 사이를 유지하면서 왼쪽으로 지나가겠습니다라고 하면서 확 지나간단 말이야. 알지. 근데 사실은 이게 약간 무시는 아닌데 얕잡아 보는 건 아닌데 뭔가 좀 깨림직한 바이브가 있다. 러닝 크루가. 뭐 로드 자전거라든지 러닝 크루라든지 뭔가 지나갈게요라고 하면서 지나가는 게 그냥 뭔가 정말 지나가야 돼서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아. 뭔가 get out of my way, I own the block 좀 요런 감성이 조금 있는 것 같다. 아. 네. 살짝 관심을 또 원하는 그런 것도 있다라는 너의 생각인 건가? 뭐 관심도 관심이고 그러니까 나는 러닝 크루의 러너다 이러면서 보행자들은 약간 사실은 보행자들을 위한 도로이긴 한데 조금 뭔가 maybe they feel a little superior. Maybe 그 they feel a 러너스 little 하이에 좀 빠져가지고 내가 지금 뛰고 있으니 좀 나와라 좀 이런 느낌. 러너스 하이 각성으로 뭔가 약간 maybe they feel a little too better for themselves. Too good for themselves maybe. 오케이 일단 뭐 보th 사이드를 일단 지금 좀 페어하게 본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이건 뭔데? 그래서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길 막고 밀치고 소리 지르고 민폐 러닝크루 결국 참교육. 근데 이게 일단 좀 기자분들 이거 스크롤 다운 하기 전에 아저씨나 진영기님. 그다 본명 언급은 모르겠. 뭐 요 기자님뿐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이거를 조금 서칭을 좀 해봤어요. 러닝크루. 근데 글들이 뭐 길 막고 민폐 참교육 당했다. 지자체 칼 들었다. 드디어 칼 빼들었다. 이래가지고 나는 이제 뭐 5인 이상 달리기 하는 거를 금지하는 뭔가 커튼 밴이 오버롤 밴인 줄 알았어. 그래서 내 처음 이니셜 떴은 that's crazy. 그냥 정부가 거의 코로나급 사람들이 5명 이상 모여 뛰는 거를 불법화해? 이거는 자유를 너무 침해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만큼 그런 자극적인 기사 제목들이 많았어요. 근데 내용을 읽어보니 스크롤 다운 서초구 반포 종합운동장에서 5인 이상 러닝 금지인 거야. 그냥 그 운동장 안에서만 5인 이상이 금지인 건데 이제 마치 그냥 뭔가 도시 전체에서 그걸 배나는 것처럼 써놓는 그런 경향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거 제목만 보면은 미스리딩 되기가 쉽다. 요런 거기에 또 시민들 민원 빗발. 그니까 이게 또 민원 그 주제로 연남동 나무랑 또 넘어가네요. 야 이걸 또 민원을 넣냐? 어쨌든 내려보겠습니다. 러닝 크루들이 한강공원, 학교, 러닝 트랙 등을 장악하면서 불편을 겪는 시민들이 적지 않다. 급기야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민들의 빗발치는 민원으로 관내 운동장에서 일정 인원 이상의 단체 달리기를 금지하는 사례까지 등장하고 있다. 서초구는 반포이동 반포 중합 운동장 내에서 5인 이상 단체 달리기를 제한하는 내용의 이용 규칙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 설해마을 등의 입주민으로부터 민원 저쪽에서 좀 많이 알아보네요. 근데 저기 좀 잘 사는 동네 아니야? 맞아요. 오케이. 과도한 건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서초구와 인근 주민들은 참을 만큼 참았다. 과한 것은 몰지각한 러닝 크루들이다. 서초구는 러닝 크루들의 비매너 자제를 권고하는 현수막 부착, 주기적 안내 방송, 사설 유료 강습 제재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시행했지만 근절에 어려움이 있어 이런 방안을 시행하게 됐다는 입장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 대표님? 비매너가 뭐가 정확히 비매너였는지 잘 그러니까 이제 모르겠다. 뭐 노래 크게 틀고 떼거지로 뛰면서 길 막고 지나가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뭔가 조금 어떤 뉘앙스를 조금 만드는 그런 느낌? 나는 좀 상관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 그치? 막 그냥 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뛰는 뭐 멋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눈꼴 시려운 것도 뭐 이해는 합니다. 근데 저는 그 할리 데이비슨들이 더 악질이라고 생각해요. 그치. 걔네들이 훨씬 시끄러워. 근데 뭐 할리 데이비슨 타시는 분들 있다면 떡으민. 미안하고요. 안 근데 미안합니다. 알리는 진짜 너무 시끄럽긴 합니다, 솔직히. 이거는
그 집이 대로변이어가지고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말하고 싶은 게 올려보실 수 있나요? 현수막 자재를 권고하는 현수막이 서울에 몇 개가 있을까? 라는 포인트로 가고 싶거든요. 한 개? 아니 그게 아니고 러닝크루뿐만 아니라 코로나 그거 마스크 끼고 엘베에서 대화하지 마세요 포스터를 붙여있는 데가 아직도 엄청 많잖아요. 맞아. 그리고 뭐 이거 금연 포스터, 이거 현수막, 이거 하지 마세요, 여기 오줌 싸지 마세요, 금지하는 게 개 많습니다 진짜. 한번 세보세요. 이 도시를 걸어다니면서 10분 정도 다니면서 그런 걸 몇 개 찾을 수 있나 한번 보세요. 진짜 생각보다 많을걸? 근데 조금 다른 도시에 비해서 조금 많은 편인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본은 또 개 많긴 한데. 일본도 개 많긴 한데. 근데 거기는 진짜 지키는 게 다른 거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안 지키는 편? 뭐 안 지키는 게 나는 사실 더 좋긴 한데. 근데 좀 이게 도시의 분위기를 좀 자유를 조금 억제하는 그런 바이브를 주는 것 같긴 해요. 이거 하지 마세요. 저거 그냥 눈만 돌리면은 이거 하지 마세요. 눈 돌리면 저거 하지 마세요. X 이런 게 너무 많으니까 뭔가 조금 스피릿에 다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좀 쓰레기 무단 투기 금지 이런 거 특히 많이 보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좀 뭐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긴 해. 그렇긴 하죠. 쓰레기 무단 투기 금지를 난 제일 많이 보긴 하거든. 그 이제 나무 밑에 그리고 이제 근데 지자체뿐만 아니라 이제 시민들의 현수막도 많잖아. CCTV 촬영 중이므로 뭐 하는 순간 경찰에게 신고 후 뭐 조사 뭐 예정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무섭게 달아두시는 분이 많은데 저는 뭔가 예민해서 그런지 그걸 읽지 않아도 뭔가 그런 뉘앙스에서 조금 스트레스를 좀 받는 것 같습니다. 비록 내가 그걸 저지르지 않더라도. 그냥 모든 권위에 불만이 있는. 그러니까 좀 너무하다. 조금 그치. 반만 줄여도 괜찮지 않을까. 한번 조금 더 스코어 다운 해봅시다. 송파구 성북구 석촌 호수 산책로 등지에서 3인 이상 러닝크루 러닝 자제, 한 줄 뛰기 등의 문구가 새겨진 현수막을 내걸었고 동탄 호수공원 산책로에서는 러닝크루 출입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이거 현 씨가 굉장히 가슴 아파하겠는데요. 근데 이거는 좀 이해가 되는 게 사람들이 많이 좀 산책하러 가는 데서 너무 좀 러닝하면서 바이브를 갖다가 망칠 수가 있긴 하겠다 저거는. 야, 그럼 어디서 뛰어야 되냐 러닝크루는? 도로에서 뛰면은 또 도로에서 뛴다고 욕하고 인도에서 뛰면은 그래도 좀 특히 동탄 호수공원 아니면 뭐 석촌호수 산책로 이런 거는 살짝 자제하는 게 나을 수도. 그래서 특히 그룹 지어서 뛰는 거는. 그래서 공원이랑 산책로에서 어쨌든 사람들의 피스를 방해할 수 있으니까 못 뛰어. 근데 차도에서는 또 뭐 안 그래도 자전거 오토바이도 뭐 자란 이러면서 욕 먹는데 거기서 한 켠에 있어 뛴다고 생각해봐요. 그것도 욕 먹습니다. 그리고 인도에 있으면은 얘네들 길막충이네 이러면서 욕하고 그래서 결국 마지막 방법으로 운동장까지 가서 뛰려고 했는데 운동장도 배냈어. 그럼 이들은 어디서 뛰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비프가 지금 여기서 좀 읽으면서 느껴지는 게 단체로 모여서 하는 거에 대한 비프인 것 같아.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1인이 혼자가 그냥 뭐 뉴욕 아침 모닝 센트럴파크 조깅하는 것처럼 개인들이 자기 아침 이런 모닝 루틴으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한 비프는 없을 것 같거든.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저녁 8시 다 여기로 모여 해갖고 한 8, 9명이서 다 무리지어가지고 그럼 어쨌든 컨제스천이 발생을 하긴 하잖아. 그 릴베이비 음악까지 나오는. 그런 면에서 좀 사람들이 야마가 나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냥 러닝을 하지 말라라기보다 3인 이상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다들 그룹 지어가지고 하는. 그리고 왜 꼭 그렇게 그룹 지어야 되는지 나 잘 모르긴 하겠어. 근데 뭐 이해는 좀 되지 않아? 뭔가 너 러닝 해봤지? 안 해보셨군요. 저는 뭐 한때 했었는데 이 러닝에 근데 팝핀 하기 전에 했다는 점을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래? 요즘 근데 러닝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긴 했어요. 아니, 나는 근데 왜 그런 게 조금 싫지? 뭐? 몰라. 그냥 유행하니까 다 하는 게 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불평을 또 몇 번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길거리 지나가면서. 저의 열등감에서 기재된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너가 안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하고 있다라는 그런 거? 아니면? 그렇다기보다는 뭔가 뭐 저의 정말 꼬인 마인드입니다, 여러분. 근데 러너들의 진정성? 뭔가 다들 이제 러닝 하니까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유도 별로 없는 것 같네요. 그냥 모르겠습니다. 너가 하겠습니다. 왜 그게 좀 띠꺼운지. 근데 어쨌든 되게 좋긴 하거든요. 정신 건강에도 굉장히 좋고 육체적인 건강
솔직히 모두가 하면 좋다고 생각해. 근데 저는 솔로 러너였어요. 뭔가 뭐 같이 하고 일단 친구도 많이 없고 같이 할 사람도 많이 없는데 그리고 뭐 내가 동아리 같은 데 들어가서 오픈 카톡에 효창동 러닝 크루를 검색해서 오후 7시 초급반에 참여해가지고 리더의 호령을 받으면서 뛰기에는 제가 성격이 그런 거를 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단체로 뛰면 근데 확실히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나누면 나눠서 좋으니까. 그래서 이해는 해 나는. 2, 3인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뭐 떼거지면 더 좋지 않을까요? 20명이 뭔가 단체로 막 땀 같이 흘리면서 좀 스파르탄 쉿으로. 그것도 뭐. 그리고 또 요런 마인드도 있더라고. 뭐 동아리 이거 운동하러 가는 거 아니다. 뭐 남녀들이 뭐 여자 꼬시러 가는 거다. 남자 꼬시러 가는 거다. 요런 비판도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So what? 좋은 거 하긴, 아니야? 저출산인데? 오히려 장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교회도 가면 안 되지 뭐. 그니까 약간 조금 이런 이성적인 만남을 위해서 뭘 하는 거를 좀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여미새 뭐 이런. 뭐 인간의 기본 단인데 할 수 있지 않나? 오히려 조금 더 장려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내려봅시다. 난 궁금한 게 이거에 대한 그 사람들의 댓글이 궁금하네. 댓글로 한번 내려가 볼까요? 잠깐만 저기까지 비호감 비호감 동호회로 입지가 굳혀져 가는 상황이다. 댓글 한번 보시죠. 아주 또 잔혹한 댓글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남자 댓글 위로 올려줄래? 일단 데모그래픽 댓글 작성 통계 남자 82%, 이거 좋다. 40대 56%. 이거 좋다. 이거 이 댓글 데이터 작성 좋다. 통계 좋다. 일단은 아재분들이 많이 댓글을 다셨는데 네. 이분들은 보통 배불뚝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했던 나는 지금 치킨 먹고 나왔는데 얘네들은 젊은 남녀들끼리 서로 하하호호 하면서 뛰고 있네에 대한 배아픔이 일단은 패시브로 깔려있을 확률이 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마인드풀한 상태에서 댓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스. 왜들 떼거지들처럼 몰려다니면서 민폐를 끼치냐? 아유 뭔가 개아젠데? 근데 이거는 뭔가 따뜻하면 정이 뭔가 있는 것 같아. 어느 장소에서든 나대고 티내는 거 좋아하고 오버해낸 애들은 죄다 철새 같은 가짜임. 가짜처럼 조용히 티 안 내는 사람들이 진짜더라. 요 댓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오버? 약간 꼰대? 그러니까 항상 그 사람들이 뭐 진짜 가짜 판별할 때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누는 것 같거든. 뭐 이러면 가짜고 뭐 조용히 해야 진짜야 이러는데 리얼 힙합 가짜 힙합을 넘어서 아니 진짜 뭐 제대로 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거에 대해서 보컬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 솔직히 말해서. 그치. 다 그걸로 인정받고 하려고 하는 건데. 근데 심지어 나도 아까 지금 러닝하는 사람들은 유행에 편승하는 거기 때문에 가짜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나도 그 오류를 범했네요. 쉣.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 댓글이 악권입니다. 이거 한번 읽어주시죠. 러닝은 혼자 하는 운동인데 골프, 테니스, 야구 직관, 러닝 순으로 가는 것 보니까 돈들이 없나 보다. 기승전 돈? 이분의 랭귀지는 돈이었던 걸로. 그러니까요. 돈 없는 스포츠. 오케이, 다음 댓글 한번 읽어볼게요. 문제는 이들이 좁은 도로를 점거하다시피 뛰면서 주변 사람들을 밀치거나 과도한 소음 및 굴편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수십 명이 사진을 찍겠다는 이유로 산책로를 아예 틀어 막아버린 일도 잦다. 그래서 교차로에서 찍는 그런 문화가 있더라고. 시티샷이라고 해가지고 좀 큰 횡단보도나 교차로 중간에 가가지고 떼거지로 가가지고 시부야 크로싱 느낌. 시부야 크로싱에서 빌딩에서 찍는 거야. 근데 그거 초록불에서 하면은 괜찮지 않나? 뭐 또 컨제스트를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방향? 근데 저는 이제 또 뮤비 촬영을 하는 사람으로서 사실은 거리 촬영이 죄다 그렇거든요. 카메라인들 떼거지로 있고 그러면 이제 시민분들이 못 지나가는 경우도 생기세요. 찍고 있으니까 앞으로 지나가기가 좀 그렇잖아. 그럼 이제 뭔가 우리가 지나갔어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런 컨제션을 좀 유발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근데 이해합니다. 그냥 사진 몇 시간 찍는 것도 아니고 초록불 때 그냥 잠시 가가지고 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it takes like a minute 빨간불로 바뀌는데 근데 그거 가지고 뭔가 민폐라고 하는 거는 조금 오버하지 않나. 일단 댓글 중에 뭔가 러너들을 옹호하는 댓글은 하나도 없네 일단. 아무래도 그러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작성자에 의해 삭제된 댓글 저거 궁금하다. 저기 있네.
자전거 러닝이고 뭉쳐다니면서 지나갈게요. 아 참고로 영상을 안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는 지금 부정적인 댓글만 읽는 것이 아니고 순서대로 읽고 있습니다. 뭉쳐다니면서 지나갈게요 소리 지르면 다니는 것들 지들은 멋있다고 생각하나 본데 남들이 보기엔 혼자서는 뭣도 아닌 것들이 뭉쳐다니면서 뭐 된 것처럼 꼴값 떠는 걸로밖에 안 보임. 바로 마음이 컨제스되는 눈물이 나는 댓글이네요. 떼거지로 좋으면 입대를 해라. 매일 뛴다. 우유도 주고. 그리고 뜬 기승전 킥보드 인도에서 전기자전거 전동 킥보드 타지 못하게 단속해라. 어쨌든 비켜주세요를 조금 반대하는 의견이 많은데 한번 이거 러너들을 옹호하는 댓글이 있나 다양성을 한번 취재해 보도록 합시다. 밑에 좀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조폭들 마냥 우르르 물려다니면서 왜 저 난리를 치는 건지. 모이면 왜 깡패? 와, 이 댓글 저기 이거 읽어주시죠. 입에 담기도 살짝 애매한데 일단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남자는 발정, 여자는 노출로 모임이지 뭔 크루. 크크크. 개소리 신박하네. 네. 저희가 어쨌든 말했던 그런 포인트들이 다 있네요. 이성적인 만남을 한다는 거, 지나가 주세요라고 하는 거, 그리고 뭔가 어쨌든 모임인다는 거 그 자체. 네, 한번 이거 긍정적인 댓글 나올 때까지 한번 찾아볼까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불가능한가요? 네. 근데 진짜 이거 댓글들 읽는데 뭔가 마음이 썩는 것 같습니다. 나대는 거 좋아해. 근데 다들 좀 나댄다고 생각하나 봐 그냥. 그치. 와, 이거 참 읽을 이거는 잘 못 읽겠습니다. 메스님은 좀 요거는 저 인턴이 읽어주시는 걸로 할까요? 애매한데 저거는 좀. 저건 못 읽겠네요. 저거는. 그만 볼까요? 예. 근데 그러면 우리가 좀 러너들을 옹호해 보자고. 좋아요. 뭐 저는 조금 했던 것 같은데 아니 뭐 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무지성으로 이건 것 같은데. 이거 좀 근데 이게 비켜주세요 하는 게 어쨌든 그 사람의 세이프티를 위해서 우리가 칠 수도 있으니까 사실 비켜주세요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이제 약간 불편 포인트가 it's like they act as if they own the road. 그러니까 내가 뛰는 건 당연하고 신애들이 비켜가면 되는데 비켜주세요 하는 게 약간 그 사람들이 그 인도를 점유하고 있다는 뉘앙스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불편감을 느끼시는 것 같긴 해요. 그럼 뭐라고 해야 그 뉘앙스가 없을까? 정말 죄송하지만 잠깐만 지나가겠습니다 하고 가야 되는 거야? 뭔가 좀 발성? 지나가겠습니다. 좀 요런 발성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스미마생 발성으로? 근데 러너스 하이에 남자들도 단체로 모여가지고 테스토스테론도 올라가고 뒤에서는 이제 귀여운 여성 러너들까지 있는 상태에서 조금 스파르탄 발성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지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발성 부분에서 조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그분들의 좀 빙의를 해보자면 또 자기만의 그 문화, 그 러너들 문화에서는 사람들 안 비켜줘. 이거에 대한 그렇지, 그게 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뭔가 왜 안 비켜? 이게 좀 있으니까 맞네. 비켜주세요 하고 하는 게 그렇게 좀 더 나오지 않을까 싶은. 근데 그 사고는 조금 위험할 수 있겠네요. 왜냐면 어쨌든 그 인도를 점유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인도에서 일반적으로 걷는 보행자 대 30명 단체로 뛰는 러닝 크루한테 있어서는 그래도 보행자분이 조금 더 우선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점은 조금 위험할 수 있겠네요. 변호할 게 딱히 없는데? 러닝 크루들이 잘못한 걸로? 잘못이라기보다는 그냥 조금 어쨌든 민폐가 조금은 있었던 걸로. 뭔가 관용을 조금 더 하면 좋지 않을까. 좀 봐주면 안 될까요, 우리 모두? 뭐 사실은 남들도 자기를 관용할 거란 말이야. 이 댓글 쓰신 분들도 뭐 저분들의 어떠한 뭐 말투나 행동이나 이런 거를 보고 짜증 났지만 참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모두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럴 것이고 모두가 모두에게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거를 베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그러면 러닝은 뭐 이제 소재 고갈 슬슬 되는 것 같은데 다음 소재로 좀 넘어가실까요? 날이 추우니까 뭔가 차갑네요. 네. 뭐가? 난로도 이제 들어야 되고
좀 날씨에 따라서 확실히 조금 오는 감정적인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날씨를 탄다고 해야 될지. 아 가을 타시는. 여름에는 조금 더 루즈한 것 같거든. 음. 근데 겨울에는 뭔가 좀 서글퍼지는 느낌이랄까, 아. 센치해지는 느낌이랄까. 아. 이것이 예술가의 감수성 아 그걸 좀 느끼고. 많이 느끼고 있어요. 아. 왜냐면 또 최근에 갑자기 확 추워졌잖아요. 어제부터 어제가 추웠던 것 좀 같은데 오늘 좀 다시 따뜻해지는 것 같기도 뭐 하고. 쌀쌀하면 좀 외로운 느낌이 조금 드는 것 같아요. 네. 오케이. 날씨 타시나요? 타죠. 당연히 타죠. 어떠신가요 지금? 그만큼 내가 예민하진 않은 것 같아. 그거를 뭔가 나 지금 날씨 탄다라고 느끼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냥 뭐 이제 겨울 춥구나 되면은 정도? 겨울 되면은 여기 우리 난방 어떡하나 그냥 그러니까. 미리 걱정 중. 여기가 보일러가 안 됩니다. 음, 그래서 그게 참 애매한 포인트예요. 스트레스가 좀 벌써 네. 오고 있긴 해. 사실 이게 뭐 보일러가 없다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난로를 써야 되는데 여기가 그래도 사이즈가 엄청 뭐 방은 아니니까 그냥 뭐 전기 난로 이런 거 하나로 방이 따뜻해지는 않고 조금 더 파워풀한 툴이 필요한데 그래서 저희가 등유 난로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기름을 넣어서 쓰는 굉장히 레트로한 방법인데 A is dangerous 하다가 뭐 불 붙으면은 뭐 나 그리고 the whole 저번에 building is fucked. 한번 그 살짝 어지러워가지고 쓰러질 뻔했잖아. 기억나? 그때? 맞아. 한번 예, 예, 겨울에 예. 쓰러졌어 그때. 예. 가스로. 근데 인해서. 그때 앞콘이었던 게 너가 앞으로 쓰러지면서 요 벽을 쳤잖아. 근데 거기서 좀 이게 저희가 인테리어 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그린이 몇 개 떨어졌어요. And I was like, bro, what are you doing? 미안합니다. 가스 저산소로 쓰러지고 있는데 왜 욕까지 먹어야 되는? 왜 민폐냐? 어. 미안합니다. 제가 꼰대 좀 성향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고치도록 셀프 워크를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이거 진짜 어떡하냐? 왜냐면 이게 등유 난로가 조금 모순적인 게 겨울에 쓰잖아요. 하지만 실내에서 쓰려면은 환기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쓰면서 창문도 열어놔야 되는 뭔가 조금 그 등유난로 쓰는 팁 좀 있으시면은 좀 댓글에 아니 왜냐면 이게 좀 애매한 게 이게 뭐 어떻게 쓰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어. 근데 이게 뭐 이렇게 켜놓고 그때는 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은 이게 닫아도 되는 건지 아니면 계속 환기를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서 혹시 등유난로 쓰신 분 좀 있으면. 근데 우리 이거 창문을 열어놔도 막 머리가 띵 계속 했던 것 같거든. 이게 플라시보인지 아니면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기절로 보아해서는 내가 보기에는 무조건 플라시보는 아닌 것 같긴 해. 그래서 혹시 좀 난방이 안 되는 보일러가 안 되는 집에 계신 분들 중에서 조금 방을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살해하겠습니다. 예스. 또 내가 또 오늘 가져온 거는 예스. 그 지금 미국에서는 또 굉장히 핫한 네. 무엇이 있나요? 퍼프 데디라는 분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또 베이비 오일을 콜렉팅 하시는. 굉장히 큰 스캔들에 휘말려 있어가지고. 네. 퍼프 데디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디디가 내가 알기로는 그 노토리어스 B.I.G를 처음 이제 발굴을 해서 그 사람의 매니저로 뭐 프로듀서로 일을 해서 자기 막 뭐 배드보이 레코드로 이제 이런 사장 한 다음에 막 다양한 이제 사업을 많이 했어. 이 사람이 실제로 자기도 랩도 하고 음악도 하기도 했는데 뭐 보드카 사업 뭐 그런 사업으로 돈을 되게 많이 벌면서 좀 제이지급의 억만장자 힙합 프로듀서 느낌으로 이제 한 20-30년을 지금 맞아. 미국에서 1조 턱걸이 직전까지 갔었던 것 같아. 서럭이라는 서럭이라는 보드카 브랜드에 또 갖고 계시고. 갖고 굉장히 유명했지. 뭔가 그리고 미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했던 게 이제 파티를 막 PDD 파티가 되게 유명하고 거기에 이제 모든 셀럽들이 좀 모여서 와일드 아웃을 하는 좀 그걸로 되게 유명했던 것 같거든. 근데 이제 지금 9월에 기소가 됐나? 맞습니다. 그게 기소가 된 포인트가 그 이 사람이 와이프가 있는데 캐시라는 사람이랑 결혼해서 이제 애를 낳았는데 뭐 캐시를 호텔 그 로비에서 막 두드려 패고 막 질질 끌어가지고 자기 호텔 방으로 다시 데려가는 그 영상이 이제 뜨면서 그 전까지 얘에 대한 그런 엘리게이션들이 많이 나왔었어. 디디에 대한. 그리고 캐시가 실제로 얘한테 막 소송을 거네 마네 이런 거에 나왔다가 막 하루 만에 바로
세트를 한 거야. 합의를 받고. 합의를 봐가지고 Shit. 이거 좀 뭔가 피시하다 했는데 최근에 그 영상이 다시 회자가 되면서 이제 디디가 이제 아예 발뺌을 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온 거지. 그래서 그거를 기반으로 이제 디디 게이트가 막 이제 디디 게이트. 디디 게이트가 나오면서 얘와 연루되어 있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 지금 좀 욕을 네. 먹고 있는. 그래서 이분이 기소된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뭐 약물, 그러니까 강제로 사람들을 이렇게 약을 해서 뭐 이런 성범죄가 많고 폭행 뭐 이런 거 많고 또 그런 거지 다. 좀 질 안 좋은, 질 나쁜 그런 걸로 되게 지금 해가지고 막 버닝썬이랑 비슷한 뉘앙스인 것 같네요. 버닝썬이랑 좀 비슷한 뉘앙스야. 아주 악질이고. 그래서 Diddy clips that hit different now. 이걸 한번 보자. 오케이. 새로 고치면서 처음부터 새로 볼 수 있네. 고치면서 좀 그 소리도 좀 parties that you throw. I'm a legend, baby, for a whole bunch of things. Yes. You need locks on the doors. Okay, this is sounding kind of dangerous now. I lived with Sean Puffy Combs for a year. Hey, it was curious. I got a chance to see some things. Yeah, but you sure. were 13. What were you I seeing? went there to see the lifestyle. Right. And I saw it. Justin, right now he's having 48 hours with Diddy. Where we hanging out and what we doing, we can't really disclose. 불안해 보여. I had legal guardianship of Usher when he did his first album. I don't have legal guardianship of him, but for the next 48 hours, he's with me, and we gonna go buck full crazy. Going crazy. Crazy. Something act different, huh? You ain't been calling me and hanging out the way we used to hang out. Well, I mean, you try to get in contact with me, through all my, Justin partners Bieber. and whatnot. You're a dad now. Would you ever send your kid to Puffy Camp? Hell no. You're legendary for the parties. 그러니까 그 아동 성범죄도 있었어, 맞아.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는 뭐 저 퍼피 캠프라는 게 이제 디디가 이런 송 캠프 같은 것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인재 양성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이제 미성년자 애들을 자기네 그 집으로 데려와 가지고 뭐 저렇게 며칠 동안 하면서 그러니까 트레이닝을 마이클 잭슨? 시키는 거지. Yeah. 근데 갔다 온 애들이 다 뭔가 불안하거나 아니면 좀 그리고 이거에 또 가장 좀 주력이 50센트가 공개적으로 계속 디디를 이제 까면서 얘 막 이상한 짓 한다 뭐 그리고 게이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았거든. 또 믹밀과 어떠한 조금 로맨스적인 관계가 있었던 걸로도 보이던데요. 맞아. 뭐 믹밀이랑 막 무슨 이상한 소리 릴리스된 것도 있고. 아 맞아. 근데 그거는 가짜로 알긴 했는데 목소리가 굉장히 비슷하긴 했습니다. 네. 오바마 여기도 하나 더 있네. 오바마까지. 오바마까지 링크업했어? Yeah, there you go. Y'all. Thank you. And I just want to say how much I appreciate Puff Dad for doing the kinds of work that he's doing because he doesn't have to do this. But this is part of what is important about giving back. We applaud you, and I want to apologize for not sweating, but I do this so much. I'm so cool. I just want y'all to see everybody I'm interviewing is sweating. I'm not even touching my brow. I'm so cool, and I want to apologize. I ain't trying to make you look bad or nothing like that, but I'm just so cool. 뭔가 오바마도 그래도 같이 연류가 어떤 있었다. I'm telling you, if he was wearing one of those 그리고 fancy 저런 designer 파티에- clothes he's designing, he'd be sweating just like me. 파티에 뭔가 저런 오바마나 이런 대거 유명 폴리티컬 인사들도 많이 나오고 심지어 뭐 도널드 트럼프도 막 나도 뭐 하나 봤는데 뭐 데디 뭐 he's a great guy 뭐 그런 거 막 나오고 아 요거 볼까요? 마이크 마이크 타이슨 이거 이게 웃긴 영상인데. 근데 퍼프데디 이분이 이거 처음 새로 고침 눌러주세요. 이거 처음부터 봐야 됩니다. 이거 보면은 디디가 타이슨 옆에 허벅지를 둬가지고 이제 타이슨이 이제 손을 떼가지고 좀 visibly he's uncomfortable. 야 근데 타이슨한테도 이럴 정도면 진짜 깡이 대단하긴 하네요. 좀 되게 언터처블한 그런 인물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 뭔가 뭔가 할리우드 씬 안에서. 맞아. 그리고 그 Have you guys ever seen this vote or die campaign? no. When I was like 18, when I first started voting for Obama, like that era, he was the face, like the absolute face of 오바마 캠프? just pushing to vote targeted towards the left for kids. So he had the whole campaign, vote or die, vote or die. Even I'm looking at it on my screen, like South Park made fun of it. It took over
everywhere. 정치적인 뭔가 결탁도 확실히 있어 보이긴 하네요. 그러니까 타이가 확실히 있긴 한 정치계들과도 그리고 정치계뿐만 아니라 기업가들과도 지금 연루가 있다라는 굉장히 그런 얘기가 있어요. 누구랑 돼 있나요? 그 can you pull that up where he's the CEO? Refresh that. 그러니까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갑자기 대거 CEO들이 다 사직을 하는 사임을 하는. Wait, refresh and put the sound on. Yeah, bro. So the Get the Diddy sound on, situation horror. just got even worse, but not just for Diddy, because the house of cards is crumbling. Is it a coincidence that all these CEOs are now stepping down as soon as Diddy got arrested? I think not. But 디디가 here's a list of all the 체포되자마자 CEOs CEO들이 stepping 다 down. 지금 CEO of 300 사임을 하는. Entertainment Kevin Laos announced his resignation on 9/17. CEO of Nike John Donahoe announced his 나이키 resignation on CEO까지. 9/19. Kaz Kobayashi, CEO of Warner Music Japan, Warner Music announced Japan. his Warner Music resignation on Japan. 9/18. Max Lusada, CEO of Recorded Music, announced his resignation on 8/1. Julie Greenwald, Atlantic Group Chairman, announces her resignation 8/6. 요거는 좀 스트레치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8월까지? Announces his resignation. 이거는 on 또 9/18. 9월 18일. The dominoes are starting to fall. Cat Williams must be 요거는 뭐 psychic because he did tell us that 은퇴하고 싶었던 거이지 않을까요? 뭐 이유를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긴 한데. Big Dick Deviants is all catching hell in 2024. It's up for all of them. It don't matter if you Diddy or whoever you is. TGJ, any of them. All lies will be exposed. That's all. So the Diddy situation just 그리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도 지금 PDD의 그 파티에 자주 참석했던 걸로 알고 있고 제가 맞아요. 릴스로 봤던 걸로는 이제 게스트 만약에 자기 파티 게스트에서 제일 첫 번째로 부른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라고 PDD가 직접 말하는 영상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최근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에서 어떤 식당에서 나온 영상을 봤는데 이제 인터뷰어들이 이제 막 엄청난 공격을 이제 디디랑 연관지어서 공격을 하기 시작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디카프리오 씨의 명성에도 약간 조금 문제가 좀 다시 한번 재고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Can we get onto that the baby oil thing? 그래서 베이비 오일 그거는 그 내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제 체포를 하면서 집을 다 뒤졌어. Yes. 근데 거기서 갑자기 딜도와 베이비 오일 수천 개가 집에서 나왔습니다. Can we see that a photo of the baby oil thing?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막 와일드 아웃인가? 뭐 와일드 아웃이라는 걔네 무슨 파티 이름도 있었는데 거기서 디디의 지금 그 전 부인인 캐시가 뭐라 그랬냐면 그 고소를 했는데 그 고소한 장에 뭐라고 써져 있었냐면 그 디디가 There's right there. 저기 있잖아 세 번째. Yeah. That's the image. 디디가 무슨 캐시를 그런 남성 성노동자들을 데려와서 자기 와이프랑 성관계를 막 맺게 했고 그거를 다 비디오로 찍고 막 그거를 협박 에비던스로 쌓아놓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자기 와이프까지 포함해서 그런 굉장히 악질적인 짓을 굉장히 많이 부자들이 했더라고요. 왜 이렇게 타락하는 것일까요? 조 대표님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자가 안 돼봐서 모르겠는데 어떻게 파워 게임인 것 같고 나중에는 그리고 뭐 이 사람뿐만 아니라 제프리 앱스틴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다 어떠한 정치계 쪽이랑 연루가 되면서 사람들의 책 잡으면서 어떠한 폴리티컬 파워를 챙겨가려는 그런 무브먼트가 강한 것 같다는 나의 생각. 그런 게 확실히 있을 수는 있겠네요. 그냥 뭔가 이 사람이 엄청나게 퍽드업돼서 저런 행위를 하는 것까지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좀 정치적인 캠페인이랑 연루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사람들을 책 잡고 정치적으로 어떠한 폴리티컬 카드를 쟁취하기 위해서 무서운 세상이네요. Can we get back to that image? 이거 이미지를 좀 공유. Look at that, bro. 저 오른쪽에 있는 이 병들이 다 베이비 오일이에요. 정상적이진 않는 것 같거든요. That the Wikipedia page we had up is kind of going over the history. It's called compromat. It's like an old KGB tactic that goes back to the early. Okay. So they've like perfected this ability to pretty much blackmail, extort through hidden security. Back before it was video, it was bugs and audio bugs. But
There's So tons of blackmailing proven, politician. and there's tons of proven history of the KGB doing it, the CIA doing it, MI6 doing it. One of the biggest cases I found was like in maybe the 40s or 50s, the president of Indonesia. It's like proven that both the CIA and the KGB were trying to do it to him simultaneously. So there is a history of doing it. So it's not really far-fetched that, you know, one of the most powerful industries that's entertainment would also have it going on. 그러니까 너가 말했던 게 이제 사실은 KGB, CIA 이런 비밀 요원 조직들에 대해서 시작한 거고 이미 그들도 써왔던 전략이라는 거네요. 그걸 전략을 해서 사람들이 책을 잡고 뭔가 꼭두각시처럼 부리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하고 실제로 그 버닝썬 사태도 그 나도 BBC 다큐멘터리 봤는데 어떤 그 경찰총장인가? 그 사람이 승리랑 굉장히 친했고 그래서 막 그런 사태가 터졌을 때 승리가 그 경찰 뭐 그 사람한테 연락해 해가지고 맞아. 막 그러면 빼려고 뭐 무죄로 하고 해줄 거야. 무죄로 해주고 뭐 그런 게 굉장히 그리고 실제로 버닝썬을 조사하던 경찰관 한 분이 숨진 채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그거 알아? 몰라. 그건 몰랐어. 어쨌든 순경인가 어쨌든 이거를 조사하는 경찰분이 있는데 사망을 하셨거든요. 저기 나무위키를 한번 강남 경찰서 형사 의문사 사건입니다. 오케이. 네, 좀 주민 가능한가요? 나무위키가 잘 안 읽힙니다 이게. 자, 2010년 7월 29일 강남 경찰서의 형사가 지역 경찰과 유흥업소 간의 유착을 조사하다가 충청북도 영동군의 한 낚시터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사건. 썼는데? 경찰은 유족들의 수사 요청에도 불구하고 그의 죽음을 서둘러 자살로 처리했지만 타살로 의심되는 정황이 드러나 대대적인 재수사가 진행되었다. 자살이 아니라는 결론이 내려졌지만 동시에 타살이라는 명백한 증거도 찾지 못하면서 미제 사건으로 남은 사건이다. 그럼 자살은 아니, 그럼 누군가가 죽인 거네요. 이 유흥업소와 경찰의 유착을 조사하던 경찰이. 그럼 빼박이네요. 사건이 일어난 날은 개미가 호트다 좀 스파이시한 부분으로 조금 찾아주실 수 있나요, 호루 씨? 교통사고. 이 형사의 위에서 약 성분이 발견되었다? 디펜히드라민이라는 약성분이었다. 항히스타민제의 일종으로 중추신경을 억제하는 특성이 있다고 한다. 종합감기약에 들어있는 성분 중 하나로 이 약을 먹었을 때는 운전은 절대 금물이다. 근데 이거는 뭐 알러지 약 먹고 운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는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자료가 방대하네요. 아무튼 뭐 그 엔터테인먼트랑 이런 유흥 뭔가 클럽이라든지 아니면 뭐 연예계 그런 쪽에서 이러한 일들이 좀 뭐 미국에서는 많이 일단 드러나는 그리고 것 뭐 같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검찰 이런 데서 연예인들 마약하는 거 리스트 돼 있고 그냥 안 잡고 있다가 뭔가 숨길 거 있어야 될 때 터뜨려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그것도 비슷한 연장선상의 일일 수도 있겠네요. 그치 맞아. SPNS TV 발언도 조심해야겠네요. 근데 뭐 우리는 아직 그래도 아직은 청렴해서 걱정은 되진 않지만 버닝썬 수사 총책임자이자 땡땡땡 형사의 상관이었던 형사과장 광모 씨는 경찰을 떠났는데 떠난 직후 대형 로펌에 취직하게 되었다. 이거는 뭔가 따로 I think that's another episode right there. 요런 이게 뭐 비단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게이트 버닝썬 게이트가 좀 큰 사건이긴 했던 것 같아 확실히. 그렇죠. 약간 영화 속에서 사실 볼 만한 내용이니까 이게 무섭죠 사실. 그런 일들이 실제라는 게 저도 연예계에 종사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얘기를 듣지는 못하거든요. 좀 더 열심히 좀 더 인플루언서를 좀 키워야 되는. 인플루언서를 좀 더 키우셔야 될 것 같아요. 언더그라운드 케이크샵 게스트 누구 되고 안 되고 이런 거만 케이크샵 게스트? 그 정도 스캔들밖에 몰라가지고. 유흥가와 공무원의 유착 의혹,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아레나가
강남에 수십 개가 근데 그 강남 클럽 카르텔이 확실히 있는 것 같긴 하더라. 무조건 있지. 그래서 약간 조금 경찰분들과 뭔가 계약을 해가지고 이제 뭐 좀 빼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강남 경찰서. 사실 없다고 생각하는 게 조금 더 이노센트한 것 같아.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 왜냐면 근데 왜 엔터테인먼트나 유흥 이런 쪽에서 이런 경찰과 유착이 조금 더 많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냐면은 I think A 현금이 많아요. 연예계도 어쨌든 뭐 공연을 하고 사실은 돈을 많이 시간에 비해 돈을 많이 받고 이런 술 파는 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B 불법적인 것에 연루될 확률이 조금 더 높은 것 같아. 뭐 클럽을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뭐 연예계 한다든지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 보는 게 많긴 하겠지. 보는 게 많기도 하고 아무래도 법적인 테두리에서 어느 정도 조금 플러팅을 해야 되는 뭐 예를 들어서 그냥 근데 그건 모든 업종 마찬가지인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연예계는 확실히 그런 게 있는 거지. 좀 삐까뻔쩍하고 잘생기고 예쁘고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하입이 좀 더 많은 거지. 그러니까 다 모든 곳에 있지만 연예계가 조금 더 하이라이트 된다라는 말씀이신가요? 하입이 있다는 게 내 말은 이제 사람들 자체도 좀 더 이제 잘생기고 예쁘고 하니까 그런 디맨드가 더 많은 거지. 뭔가 예쁘니까 뭔가 아니면 잘생겼으니까 뭔가 이런 그 뒤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좀 더 많을 것 같다라는 나의 생각. 그러니까 잘생기고 예쁘다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그 인더스트리가 돌아가는 그런 생태계를 보자면 좀 더 그런 뭐 기획사 사장님들 뭐 그런 걸로 이제 막 뒷돈 받고 뭐 누구 연습생 키워주고 이런 게 있지 않을까? 나의 추측? 상류 사회는 정말 무섭고 차갑네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돈을 벌 수 있는 건가? 에이,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그냥 최정점에 올라가고 싶다고 하면 권력에서 그럼 무조건 그래야 되는 건가요? 이거는 그냥 마이너로 남고 싶네요. 이런 면에서는 메이저가 되는 게 좀 두려운. 페라리 타는 마이너가 될 수는 없나? 이제 마이너 씬 안에서 이제 메이저가 되는 거지 그런 거는. 이제 가장 큰 언더그라운드 아티스트 뭐 이런 거 있잖아. 나 아니야? 페라리 개 없는데? 이거 뭐죠? 임회수 누구죠 이게? 이승만 정권의 앞잡이를 자처한 지금 저희 인턴분이 저희를 저희의 의견은 아닙니다 이거는. 골로 보내려고 하신 대한민국의 정치 깡패 겸 영화 제작자 연예계 황제 내지는 연예계 밤의 대통령이라는 명칭이 있다. 근데 이게 홍콩에서도 홍콩 영화가 또 굉장히 유행이지 않았습니까? 뭐 주윤발 이런 선생님도 나오고 왕가위. 근데 그때 이제 홍콩 삼합회가 영화계 다이렉트한 유착이 있었거든. 근데 일본도 야쿠자가 지금 근데 요즘은 좀 덜하긴 하지만 예능 이런 연예계 유착이 확실하게 있고 한국도 옛날에 그랬단 말이에요. 신기하긴 하네요. 이게 history repeats itself. 그러니까 뭔가 그런 쪽에 더 끌리나 봐. 예체능 이런 쪽에 비슷한가 봐. 조금 하이라이트 부분만 스크롤 해가지고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인물도 있었다. 그러니까 뭔가 어둠의 그런 주민 좀 해주세요. 거기다 임회수는 권력과 더욱 밀착하기 위해 미모의 여배우나 가수들에게 성상납을 강요하는 안 좋은 관행을 만들었다. 곽영주의 주선으로 경무대에서 대통령 이승만을 처음 만났을 때 다짜고짜 큰 절을 올리면서 마치 돌아가신 아버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각하. 아버님이라고 불러도 되겠습니까? 라고 눈물을 펑펑 쏟자 이것에 깜뻑 죽은 이승만이 이미수를 아들이라며 총애했다는 이야기는 유명하다. 와, 요 정도 처세는 나와야 되나 봐. 근데 누군가가 너한테 그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나쁘진 않겠다. 좋지. 사실 이거 왜냐면 사실 이승만 씨도 이승만 선배님? 이승만 아재. 이승만 선배님도 어쨌든 수많은 아부를 받았을 거예요.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아버님 가스라이팅에 눈물까지 흘리는 거는 또 넥스 레벨 아부였기 때문에 통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부를 하실 거면은 거의 제가 보기에는 요 정도는 해야 조금 통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이는 게 어쨌든 아무리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일수록 예쁜 여자, 잘생긴 남자 밝히고 그러니까 연예계에 좀 연루가 많이 되는 그런 루트인 것 같은데.
사실 그거는 인간으로밖에 충족을 못하는 거기 때문에 물건처럼 살 수가 없는 거잖아. 그건.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그쵸. 뭐 기생도 사실은 막 노래 부르고 악기 연주하고 다 하지 않았습니까? 좀 그런 취지지 않나. 요즘 많이 바뀌긴 했지만 씁쓸하네요. 연예계 현실에 있어서. 그러게요. 미국에 저한테는 저는 오퍼가 없는데. 뭐가 이거고요? 뭐야 이거? 연기 외적으로 알려진 것은 50년대 말 전성기 시절 이마수로부터 모진 구타를 당했다는 일화, 정치 행사에 참석하라는 이마수의 요구를 김희갑이 거부하자 구타를 당했다. 이 사건은 김희갑 구타 사건으로 유명하다. 오지 디디? 이분이 오지 디디인데? 디디였네 이 사람이. 임디디? 이거 너 잘 왔다. 아 이거는 이제 그 시절을 이제 보여주는 야인 시대 대본이네요. 야인 시대. 아 실제로 실제 야인 시대에 나왔던 대본이구나. 야인 시대네요. 세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근데 저 때는 소셜 미디어도 없고 사람들이 인터넷도 없어가지고 훨씬 더 많긴 했겠는데. 그니까. 요즘에도 하는 놈들이 있다는 게 웃기긴 하다, 그치? 디디도 그렇고 뭐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이러한 조금 악행들이 많을 텐데 한국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이거를 씁쓸하네요.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 대표님? 답이 없네요. 저는 일단 그거에 그 면에 있어서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다. 뭔가 정치계 쪽이랑 연류가 덜 되면은 좋겠다라는 생각? 뭐 우리가 아니면은 아니 그냥 저런 씬 자체가 그냥 어떠한 택틱으로 사용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 이제 그 땡순실 씨의 국정감사가 있었을 때 이제 재벌 회장님들을 다 모신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 청문회에서. 그래서 이제 뭔가 왜 유착을 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추궁을 하셨어요, 국회의원 분들께서. 근데 이게 어떤 분이 하신 말인지 모르겠는데 답변 중에 하나가 정경 유착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들어 달라고 오히려 재벌 쪽에서 오퍼를 하는 거야. 못 살게 구는 거지. 너 우리를 안 도와주면은 이런 식으로 레지스레이브 걸어가지고 너네 망하게 만든다. 이래가지고 사실은 이 정치인들이 무섭네요. 그러게. 네. 말을 거기서는 조금 더 아낄 수밖에 조금 없는. 아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근데 저의 이 생각은 변하지 않고 정치인 분들, 또 재벌가 분들 굉장히 대단하신 분들이고 뭐 청렴하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존경하고 뭐 어느 당이든 떠나서 네 그렇다는 점 양해해 주셨으면 바라겠고 그게 저의 스탠드 포인트입니다. 모두를 전 사랑합니다. 게시글로 넘어갑시다. 게시글로? 네 마지막 게시글. 오케이. 이제 블라인드 온 블라인드에서 새로운 플랫폼인 새로운 채널로 넘어갔죠. 포스트 오브 더 데이. 오늘의 포스트. 오늘의 포스트. 오늘의 게시글. 확대 부탁해요. 학교 Q&A. 이거 선생님이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학생 징계 조치. 여학생들한테 씨발 망했다. 존나 좋다. 좆됐다. 욕설 사용. 벌점 10점 욕설 누적으로 인해 교내 청소 2주. 리즈너블한데? 어떤 포인트에서 정확히 아는 교내 청소기 때문에? 저 정도면 굉장히 오히려 손방망이 처벌 느낌인데 이거는. 어머님의 입장 보겠습니다. 충일 아들인데 물론 아이가 욕설한 건 잘못이지만 여학생이나 누군가를 모욕하기 위한 게 아니고 어떤 일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강조어로 욕설을 사용했는데 교내 청소의 유처벌은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아예 담임 선생님이 욕설에 관대한 성향이 있는 또래 남자아이들한테 사용하면 모르겠는데 어떠한 욕설에도 거부감이 있는 성향이 강한 여학생한테 사용하면 듣는 여학생 입장에서는 꽤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 있다고. 근데 중학생이면 성별 떠나서 저런 욕설이 좀 무감각한 거 아닌가요? 와. 그리고 제보한 여학생도 아이에게 벌점 줘서 청소시키라는 의도로 한 게 아니고 그냥 쌤 얘 욕했어요 이런 장난식 제보였다는데 그런데도 담임 선생님은 어머님 집단 내 규칙을 어기고 타인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른다는 걸 알려주는 것도 교육입니다. 사회성을 배우는 겁니다. 라는 말씀만 유유. 물론 좀 지난 일이어서 잊혀지긴 하는데 담임 선생님을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너무 고지식한 것 같아서 댓글을 보기 전에 조 대표님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와 어머님이 이거는 망상에 빠져 있는 느낌인데. 그래? 오케이. 어떤 의미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아니 나는 충분히 체벌을 받을 만한 일을 했던 것 같은데? 뭐 체벌은 아니죠. 교내 청소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어쨌든 퍼니시먼트가 웬만큼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저거가 unreasonable하다고 얘기하면서 자기 아이를 감싸는 거가 그러면은 뭐 아이가 욕을 해도 된다는 건가? 밑으로 내리는 게 없나요? 아 코멘트가 없다네요. 코멘트가 없나요? 네. 왜 없지? 코멘트가 없다는. 근데 제가 봤던 게시글 댓글의 여론은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뭔가 학생 인권, 뭐 젠지들의 폐해 이러면서 부모님을 옹호하는 댓글이 대다수였어요. 맞아? 예. 와. 그러니까 무슨 욕한 거 가지고 처벌하는 정도로 이렇게 사람들이 애들이 이렇게 소프트해졌냐, 약간 요런 정도의 뉘앙스였던 것 같거든요. 큰 문제인 것 같은데 그거는. 아니 근데 막 욕 막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중학생이잖아. 아 근데 중학생한테 욕을 해도 이렇게 괜찮다는 거를 이렇게 각인을 시키면 미국에서도 사실 fuck 이러면은 디텐션 충분히 받고 남거든요. 그럼 이건 좀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이거는 좀 아쉬운. 아니 그리고 나는 다 떠나서 선생님의 그 리스폰스도 그러니까 적절했다고 생각하고 너무 적절했는데 뭔가 라고만 하네요. 유유가 좀 웃기긴 했던 것 같아. 나는 부모님이 좀 상담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 어떤 상담을 받아야 될까요? 아니 이제 아이한테 욕을 해도 괜찮고 뭔가 그런 식으로. 근데 또 남의 애를 어떻게 키우라고 얘기하는 것도 좀 오지랖이긴 하다. 근데 이제 약간 근데 욕한 거 잘못한 거지만 이거 벌점까지 주면서 처분하는 거는 그래도 벌점을 좀 예민할 수 있는 게 이게 수행평가로 대학을 입시 지원하는 정시가 아닌 수시로 간 학생한테는 조금 타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현실적으로 보자면은. 근데 인턴님 학교 다닐 때 청소 안 하셨나요? 많이 했나요? 뭐 벌로 한 거야 아니면은 방과 후 청소도 있었고요. 벌 청소도 있었고. 그냥 그게 약간 조금 우리는 북미에서 학교를 다니는 사람으로서 약간 이해 안 되는 포인트긴 하지 않아? 아 근데 나도 초등학교 때 했던 기억이 있어. 미국에서? 아니 뉴질랜드에서? 1학년 막 2학년 이때 막 매주 수요일마다 막 남아가지고 막 물걸레질하고 그 걸레. Where? 한국에서. Yeah, in Korea. 근데 what do you think about Korean kids having to clean their classroom? Like if they have to officially clean it, there's no janitor? Nah, there's a janitor. But they gotta clean it. Good. Why not? Shouldn't you learn to like take care of the space that you use every day and keep after yourself? Yeah, but why they got janitors then? I don't know. Maybe that's why Korean kids are much cleaner than American kids. Korean households are cleaner than American households. I think that why you think it's a bad thing? Like how intense do you think it is? Is it just like, oh, Johnny has to sweep today and Kevin's got to wipe down the desks and something like that? Yeah, it's a little bit of responsibility that everyone pitches in to do a greater job. But let me study. You don't think they study enough until 11 p.m. every night? That's true. And then they gotta clean the classroom, bro. That's a lot of responsibility for the kid. 뭐 근데 저였으면 조금 학생으로서 저는 좀 싫었을 것 같아요. 그걸 청소하라고 시켰으면은. 좋지는 않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된 건가? 청소를 했어야 됐는데. 집안이 좀 방이 좀 더럽긴 하시던데. 예, 그렇기도 하고 뭔가 좀 책임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청소를 안 해가지고. 체벌을 좀. It's a younger thing too, right? Huh? They're not doing it in like high school, right? 고등학교 때 하지 않냐? 고등학교 때 무조건 해야죠. High school too. It's a little crazy. That's a little crazy, right? High school is a little crazy. High school is a little crazy. Why is it crazy? I just think for developmental years, elementary school, like the lesson of just tidy up after yourself, everyone work together. Nah, but like they're kind of using it as the labor force. I think. 이거를 그냥 아동착취. 아이들한테 뭐 이걸 하는 걸 넘어서 어쨌든 노동력으로 보고 그걸 쓰는 것도 있는 거 아니야? 순번이 있죠 이제. 맞아. 이번 주는 뭐 땡땡이가 하자. 그러면은 그거 말고 다른 청소부 분이 치우는 건 없는 거야? 학생들만 치우는 거야? 다른 청소부분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좀 복도 쪽을 한다거나 혹은 약간 좀 야외 쪽을 많이 하셨고 뭐 쓰레기 줍는 근데 이제 진짜 힘든 거는 그거죠. 11월, 12월에 복도에 히터도 안 나오는데 벌 청소로 그걸 락스로
다 칠하게 하고 껌을 그 껌 칼로 떼라고 하고 그 추운 날에 Yeah. 그게 사실상 What do you think about that, man? 엄청 In Korean winter of 뭐랄까, December, they gotta come out at the hallway and do the 락스가 뭐지? Some I don't know, some soap. What, like mop the floor? Yeah. Like mop the floor, like they gotta scrape the gum off the floor, freezing. No heaters. The kids have to do it? yeah. Imagine your daughter's doing that. Won't you be a little triggered? I wouldn't be triggered, no. Scraping the gum's a little crazy. That's where you draw the line. 조금. But at the same time, who put the gum there? Probably the These kids. little bastards put the gum there. So Yeah. learn your lesson. Don't put gum there. If everyone did their job and didn't put gum there, there'd be no gum to scrape. Yeah, you shouldn't really chewing gum in school. 화장실 청소는 안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 화장 청소는 해봐. 화장 청소는 안 하지. 화장실 청소에 청소부들이 화장실 청소가 빡셉니다. 근데 뭔가 옛날 학교에서는 화장실 청소까지 뭔가 시켰을 거. 교무직 그 화장실 따로 있잖아. Oh, yo, do they have a separate toilet for the teachers? And in the States, the yeah, I don't States? remember. Yeah. There's like a faculty room. Right. Yeah, most. schools 이거는 have 어떻게 faculty. 생각하십니까? Isn't that a little hierarchy by doing that? Just splitting the toilet between the faculty members and the students? 근데 또 만약에 너가 좀 선생으로서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똥 싸고 나오는 거를 또 이게 학생한테 적발을 해가지고 If I was a teacher, I wouldn't want to go to the bathroom next to a student. Also, they're a bunch of high schoolers. Like they're gonna have a different level of cleanliness and stuff. And why wouldn't there be a hierarchy? But usually what happens is that the faculty toilet has much better equipments than the student toilet. They got bidet and I don't stuff. know about that. 비데. 예, 그 실제로 교직원 화장실이 조금 더 시설이 좋지 않나요? 수준이 아니라 엄청 팬시해요. 팬시 팬시까지? 자동문에 자동문이 있고 비데가 있고 막 이런 20 맞아? 그리고 24K 도금된 변기에서 똥을 싼다고 하는데 아니 근데 그 나는 그래도 좀 선생님들한테 뭐 팬시까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화장실을 주는 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내가 한번 그 인턴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네. 화장실이 있었는데 네. 내가 이제 칸이 2개였어. 이제 화장실 변기 내가 왼쪽에 있었고 그 나의 상사가 이제 여기에 들어온 거야. 네. 갖고 이제 나도 이제 넘버 2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사도 넘버 2를 하고 있었어. 네, 네. 넘버 2라는 고급 입원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건 이후에 그 상사에 대한 리스펙이 조금 떨어지긴 했어. 왜? 그 냄새를 맡고? 그냥 그 아니 모든 이거 식사하면서 근데 이거 들으시는 분이 계신데 이거 미안합니다. 모든 그 경험을 좀 이후로 그 상사분한테 조금 리스펙이 떨어졌다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너무 생리 영상을 너무 가까이 지켜보면서 뭔가 조금 사실 그 부부 사이에서도 방구 안 트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옆에서 뭔가 그런 넘버 2를 하게 되면 약간 조금 그럴 수는 있겠네요. 선생님에 대한 리스펙을 좀 잃으면은 근데 시설은 같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이고 뭐 인간의 존엄성에 높낮이가 있는 것도 아닌데 오히려 학생들을 좋은 데 시켜줘야지. 아닙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이거는 비대 설치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학생 화장실에도. 청원 한번 하시죠. 청원하겠습니다. 근데 뭐 그게 어쨌든 아니다 뭐 변기 얘기는 그만합시다. 네. 식사를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요런 what's the time, bro? Think we're good? Think we're good? 오케이. 20화 에피소드인데 좀 달랐네요, 네, 좀 오늘은. 달랐네. 어떻게 다른 거죠? 그냥 좀 더 칠 세션 느낌? 그러니까 뭔가 아니 초중반에 확실히 조금 뭔가 조금 오히려 규칙이 있었던 것 같고 침팬치 얘기 나오면서 좀 나락으로 나락으로 갔던 것 같은데 어. I liked it, man. I liked it. 좀 앞으로 좀 막 해야겠어. 그 나도 이거를 일단 반응을 좀 봅시다. 네. 아, 왜냐면 또 재밌어 하셨으면 좋겠네. 그냥 네, 우리가 네, 이렇게 네. 편하게 그냥 얘기하고 노는. 네, 뭐 언제든지 크리틱은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칭찬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로 네. 칭찬만 좀 네. 부탁드리고. 어쨌든 탑 1%에 왔네요, 저희가. 축하드립니다. 28화면서 축하드립니다. 이거는 we're finally on the top 1% train. 네.
200까지 200까지 한번 아, 달리도록 200 까지. 하겠습니다. SPNS TV 화이팅.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PNS